네, 안녕하세요. 코딩 생각을 현실로 챕터 8부터 10일까지 강의를 맡은 서동만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조건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조건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조건문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 그 다음에 조건문에 들어가는 논리적인 사고의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논리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로 우리는 비교연산자랑 논리연산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매 차시마다 예제를 통해서 코딩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는 첫 번째로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 출력값을 조정해 보는 거, 그게 첫 번째 목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비교와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조건문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 그런 것들을 코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8장 1차 시의 학습 내용입니다. 1차 시에서는 조건문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조건문이 무엇인지 이해해보고 조건문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연산자와 논리연산자를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건문은 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이 충분히 있으면 택시를 타고, 혹은 돈이 별로 없으면 걸어간다 라든지, 혹은 내가 약속 시간에 많이 늦었으면 택시를 타고, 아니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걸어가고, 즉 프로그램도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들을 판단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출력될 결과들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조건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판단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프로그래밍 조건에서 판단을 해서 해당 조건에 맞는 상황을 수행해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조건문의 표현 방식입니다. 제일 처음에 if라고 되어 있는, 한국말로 하면은 만약에 라는 정도의 뜻이 될 텐데요. if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조건문을 작성해 줍니다. 조건식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조건문 다음에는 콜론, 점 2개짜리 콜론을 사용을 하는데, 이 콜론은 조건문이 여기까지예요, 이 다음부터는 명령문이 시작됩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되는 명령문은 반드시 탭을 써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탭을 쓰지 않으면 해당 명령문은 이 조건문에 속하지 않는 명령문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건문을 작성을 할 때에는 조건문에도 가로나 기타 연산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파이썬의 연산자 우선순위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주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if 조건문의 논리적 사고 표현 방법입니다. 순서도로 그려본 건데요. 우선은 마른 먹골 모양의 조건식을 표현해서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하고, 참이라면 아래에 나와 있는 명령문들을 수행하게 되죠.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 명령문들은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는 문장들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에 오는 문장들은 if문의 true 조건에 의해서 명령문을 수행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것, 즉 false와 true 모든 상황에서 동작하게 되는 문장들이 명령문 이후에 오는 문장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f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조건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비교연산자 혹은 관계연산자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두 개의 값 사이의 크기를 비교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합니다. 참은 true로 표현을 하고요. 거짓은 false로 표현하는데, 파이썬에서는 반드시 첫 글자 t와 첫 글자 f를 대문자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나볼 연산자는 크다 라고 하는 연산자입니다. 영어로는 greater than 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래서 x 크다 y라고 한다면 x가 y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는 의미고, 만약 x의 값이 y의 값보다 더 크다면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 x의 값이 y의 값보다 크지 않다면, 즉 작거나 같다면 이 결과는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연산자는 크거나 같다입니다. 크거나 같다는 영어로 greater than or equal to 라고 읽는데요. 즉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가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선 예와 동일하게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면 true를,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 연산자는 작다라는 표현인데요. 얘는 less th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가 y보다 작은가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x의 값이 y보다 작다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 연산자는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less than or equal to 라고 부르는데요. x가 y보다 작거나 같다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연산자는 not equal입니다. 보통 느낌표라고 읽는 이 글자는 exclamation mark라고 부르는데, 보통 프로그래밍에서는 not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호는 equal, 그래서 not equal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x not equal y, 즉 x의 값과 y의 값이 같지 않다면, 즉 다른가 라는 질문이고요. 두 개의 값이 다른 경우에는 true, 같은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연산자 equal, equal은 우리가 대입연산자의 기호가 equal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기호 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다라는 표현은 equal, equal 두 개짜리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x equal, equal y는 x가 y의 값과 같은가 라는 질문이고요. 두 값이 같다면 true, 다르다면 false를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과 거짓이 분명한 명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텐데요. 아래에 나와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연산자가 두 개 있는 경우에, 즉 예를 들어서 나이가 18살 이상이고 여자라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야 된다면, 즉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무언가 실행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논리연산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리연산자에는 and와 or 그리고 not 세 가지가 있는데요. and는 ampersand 기호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or는 vertical bar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not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느낌표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and y 혹은 x or y 혹은 not x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는 x and y는 x도 참이고 y도 참인가, x or y는 x가 참이거나 y가 참인가 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ot x는 x가 참이면 거짓, x가 거짓이면 참으로 바꿔주는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논리 연산자의 truth table을 살펴볼 텐데요. 뭐 한국말로는 진리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각각의 x의 값과 y의 값이 0 또는 1일 때 x and y와 x or y, 그 다음에 not x의 값들을 살펴보겠습니다. x가 0이고 y가 0이라면, 즉 둘 다 거짓이라면 x and y는 0, 즉 거짓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x or y도 0, 거짓이 되고요. not x는 x의 값이 거짓이기 때문에 참인 1의 값이 됩니다. 반면에 x의 값이 0이고 y의 값이 1이라면 x and y는 여전히 거짓인 0의 값을 갖게 되지만 x or y는 y의 값이 true 1이기 때문에 1의 값을 갖게 되고요. 여전히 x의 값은 거짓이기 때문에 참인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 truth table을 읽어보면 각각의 논리적인 연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쉽게 기억하고자 한다면 and는 둘 다 1일 때만 참, or는 둘 다 거짓일 때만 거짓,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러한 논리 연산자를 이용한 예제들을 살펴보겠는데요. age1이 21, age2가 32라면 age1이 20보다 크거나 같고 age2가 50보다
큰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age 1은 20보다 크거나 같은가? 여기서 참이죠. 그리고 age 2는 50보다 큰가? 현재 age 2의 값이 32이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참 and 거짓이기 때문에 얘는 false, 거짓의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age 1은 21, age 2는 32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ge 1이 20보다 크거나 같은가? 얘는 참이 되겠죠. 그리고 age 2가 50보다 큰가? 얘도 거짓이 되겠죠. 따라서 참, 오어, 거짓이 돼서 얘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true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예제입니다. age 1은 마찬가지로 21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age 2는 32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연산자는 not, age 1이 20과 같은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age 1의 값은 21이므로 20과 같지 않죠. 따라서 false가 되고 not false는 true가 돼서 결과값은 true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f 조건문을 이용한 예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20살 이상이면 성인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출력한 다음에 20이란 값을 입력받은 경우에 20은 20살 이상이므로 성인이라고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인입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출력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이 입력을 19세로 입력을 했다면 성인입니다 라는 출력문은 출력되지 않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첫 번째 age라는 변수에 사용자가 키보드로부터 입력한 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age equal int 가로 열고 input 가로 열고 나이를 입력하세요. 가로 닫고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을 한 후에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정수로 변환해서 age에다 저장을 합니다. 두 번째 라인에서 if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print 성인입니다를 출력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4번 라인으로 바로 건너뛰게 되겠죠.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모두 4번 라인은 실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는 항상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 문제 1번 같이 코딩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문제 1번이고요. 먼저 나이가 성인이면 20 이상이면 성인입니다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라는 문제였죠. 따라서 먼저 나이를 입력받는 코드부터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을 통해서 입력을 받는데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입력을 받아서 이 문자열을 int로 변환해서 age에다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print 성인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경우에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서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참인 경우에만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15살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뜨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가 25살을 입력을 한다면 성인입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현재 시간을 24시간 기준으로 입력을 받아서 그 시간이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시인가요? 라는 인터페이스를 출력한 다음에 11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면 현재 오전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13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으면 오후 1시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오후라고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12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오후라고 판단을 하고, 혹은 12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우리는 오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코드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1번 라인에서 current hour라는 변수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값을 int로 변환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time이라는 변수에 오후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if, 만약에 current hour가 12보다 작다면 time의 값을 오전으로 변경해라 라고 3번 라인과 4번 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보다 작은 값이 들어온 경우에는 time의 변수의 값이 오전으로 변경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5번 라인에서 프린트 현재 콜론 그리고 time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time은 디폴트로 오후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current hour의 값이 12보다 작은 값이 들어왔다면 오전으로 변경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현재는 오후 혹은 오전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 2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예제 문제 2번. 네. 먼저, 현재 시간을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current hour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입력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라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출력을 한 다음에 그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문자열을 int로 변환해서 current hour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전인지 오후인지 출력하기 위한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해서 time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먼저 오후라는 값을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current hour가 12보다 작다면 이러면 오전이죠. 따라서 time을 오전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2보다 작은 경우에만 time의 값이 오전으로 되어 있고 디폴트 값은 오후의 값이 들어가 있겠죠. 이 다음에 프린트 현재는 %s입니다 라고 하고 %time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12보다 작은 경우에는 타임의 값이 오전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후가 유지돼서 현재 타임에 저장된 값이 %s의 위치에 출력이 돼서 오전인지 오후인지 출력이 되겠죠.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렇죠? 9시를 한번 입력을 해보면 오전이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시라고 입력을 한다면 오후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예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예제 문제는요, 출생 연도를 입력받아서 나이를 계산한 다음에 나이가 15세 이상이고 20세 미만이면 당신은 청소년입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태어났나요? 라는 질문에 2003년이라고 답변을 다르면 당신은 청소년입니다. 올해 당신은 18살입니다. 를 출력하고요. 몇 년도에 태어났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1995년이라는 답변을 다르면 올해 당신은 26살입니다만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이만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생 연도에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우리가 나이를 계산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고 햇수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줘야지만 나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if문에서 청소년을 판단하기 위해서 15세 이상, 즉 나이가 15보다 크거나 같고 and 나이가 20보다 작다면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당신은 청소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문장을 작성하면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 있는 from date time, import date라는 것은 date time이라는 패키지에서 date라는 모듈을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얘는 오늘 날짜의 정보값을 얻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today는 date에 today라고 해서 네, 함수를 호출을 하면 데이트 모듈에 today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경우에 오늘 날짜 정보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년, 월, 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5번 라인에 today.year라고 하면 오늘 날짜 중에서 연도만 읽어올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형태로 오늘 날짜를 받아오는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4번 라인에서 year라고 하는 변수에 몇 년도에 태어났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수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5번 라인에서 age라는 변수에는 올해에서 입력받은 year를 빼고 거기에 플러스 1을 해서 현재 나이를 계산을 해서 age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6번 라인에서 if age가 15보다 크거나 같고 and이기 때문에 같고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ge가 20보다 작다면 프린트 당신은 청소년입니다. 아니라면 네, 8번 라인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if문을 만족하든지 안 하든지 8번 라인으로 가서 올해 당신은 %D살입니다. 해서 계산한 age를 %D 위치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데이트타임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데이트타임 라이브러리는 날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로요. 네, 사용 방법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타임이라는 패키지에서 데이트라는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date.today 하면 오늘에 대한 날짜 정보를 today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ate.year라는 멤버 변수를 읽어오면 오늘 연도를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예제 문제 3번은 네, 출생 연도를 입력받아서 그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나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 나이가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몇 살인지 출력해 보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먼저 네, 한번 같이 코딩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문제 3번이고요. 먼저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현재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트 타임을 네, 임포트해서 네, 데이트를 네, 가져옵니다. 이때 네, 데이트 타임에서 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임포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today 네, 라는 변수는 데이트에서 네, 오늘 날짜를 가져와서 저장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태어난 연도를 입력을 받아보죠. 그래서 int 네, input 네, 몇 년도에 태어났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입력을 받도록 네, 처리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입력받은 값을 기준으로 해서 네,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네, 오늘의 이어를 해서 입력받은 이어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네, 플러스 1을 해주면 네, 현재 나이가 되겠지. 한국 나이는 이제 1을 더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age를 비교를 합니다. age가 만약에 15보다 크거나 같고 네, age가 20보다 작다면 그러면은 15살부터 19살까지에 해당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네, 당신은 네, 청소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네,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네, 나이를 출력해주기 위해서 네, 올해 당신은 네, 네, %살입니다. 라고 해주고 네, 이제 나이를 여기다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연도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네, 2000년에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네, 몇 년도에 태어났나요? 라는 질문에 2000년에 태어났다라고 입력을 하면 네, 올해 당신은 21살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 2004년에 태어났다라고 해볼까요? 2002년 월드컵, 네, 2002년이라고 하면 네, 당신은 청소년입니다. 올해 당신은 19살입니다. 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차 시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2차 시에서는 보다 복잡한 조건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간단한 if문만 살펴봤는데요. 다음 차시에서는 if, else 구문과 if, elif, else 구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가적인 논리적 사고의 표현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